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해 보신 분 있나요? 이 사람 좀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차은우 빼고. 너무 공인 말고. 내 주변에 인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왜 꼬시기 어려울까? 얼굴값, 선택권이 많아서, 밀당을 잘해서, 간절하지 않아서, 경쟁자가 많아서, 본인이 잘난 걸 알아서, 주변에 이성이 많으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이것들이죠. 대체 가능한 사람이 많으니까. 다 똑같아 보여서. 이것도 맞아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이유가 자기가 잘난 걸 알고 주변에 이성도 많고 선택권도 많고 대체도 가능하니까. 저도 이제 후천적으로 제가 외모를 가꾼 사람으로서 뭐랄까 나름 용이 됐다. 용은 아니고 한 이무기 정도 된 사람으로서 얘기해드리면 그들의 진짜 입장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나도 좀 인기가 있어 보거나 혹은 그런 사람을 좀 많이는 아니라도 한두 번 정도 오랫동안 만나본 경험이 있거나 가 중요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은 그 입장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되는 건데, 잘난 사람끼리. 이들은 알고 계신 대로 정말로 대체가 가능하고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또 다른 의미로 이 사람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매력에는 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뻔한 매력들 있잖아. 당연한 매력들, 똑같은 매력들. 그냥 예쁘다, 그냥 좀 재밌다, 그냥 적극적이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특히 인기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더 많이 꼬이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눈이 높아진다. 사실상 눈이 높아진다는 뜻은 아니고 까탈스러워지는 거죠. 이성을 볼 때 좀 더 변별력을 둔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이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3가지 외에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우연히 어릴 적부터 같은 친구라던가 우연히 취향이 다 똑같아, 이런 정말 우연과 특별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웬만해선 특별함을 주기가 힘들겠죠. 좀 운빨의 영역이죠. 이거를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3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마음만 먹고 내가 뭔가 애를 쓴다면 어쨌든 누구나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방종이에요. 방종이 이제 방송 종료 아니고 내가 제멋대로 행동해서 이제 거리낌 없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재벌 3세 분을 트레이닝 할 때 그분께서 저한테 이제 여자 가르친다고 했을 때 했던 말이, 근데 혹시 저희는 미친년을 좋아해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년이 되는 법을 알려주래. 그래서 제가 뭐냐고 했더니, 어쨌든 재벌 3세들끼리 놀 거 아니에요. 부자들끼리 놀 거 아니에요. 남자가 지갑이 두툼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재벌이다. 그러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꼬이는 여자들이 이제 많은데, 결국엔 이 사람들은 꽂히는 게 미친 짓을 많이 할수록 좋다 이거지. 자기 앞에서 전부 다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전부 다. 근데 이제 그 애를 쓰지 않고 지 꼴린 대로 한다 이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예상 범위 밖의 행동을 했을 때 아무리 인기 있던 사람이라도 어떤 자기만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이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이 사람이 내 뺨을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뺨을 때려 라고 한다고 정말 때리시면 안 되고요. 그쵸? 날 이렇게 대한 여자는 이렇게 네가 처음이야. 옛날에 그 타리님이라고 제가 인터뷰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재벌 만났던 얘기 해주실 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그럼 꽂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게, 뭐 남들은 다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좀 잘 나가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막 띄워주잖아요. 차 모임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매너상 좀 자기가 이제 세차해주겠다 도와줬는데, 잘못해서 이 사람이 막 소리 질렀대요. 이렇게 왜 하냐고, 이럴 거면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런 여자니 이게 네가 처음이야.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재벌은 또 만나서 어차피 뭐 내가 뭐 꼬실 거 아니니까 하면서 앞에서 찐빵을 와구와구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또 특별해 보였나 봐요. 제가 남자들 옛날에 이제 가르쳐 줄 때 항상 했던 것도, 예쁜 여자는 오히려 약간 무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내가 이미지 차리려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고, 특히 예쁜 여자들 앞에서는 그런 남자가 정말 많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들. 근데 그냥 더 막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는 까탈스럽게 군 게 아니라, 어차피 당장 안 넘어오고 어차피 주변에 괜찮은 사람 많잖아 라는 생각으로 정말로 그냥 여사친 대하듯이 했어요. 그러면 점점점 갈수록 나한테 호감을 느껴. 내 꼴린 대로 하니까. 뭐 기억나는 걸로는, 저는 만나서 제가 진짜 그날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보통 만나서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열정적인 일을 한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꼬신다고 칠게요, 여러분을. 그리고 잘난 사람이야. 저는 갑자기 요즘 디카페인에 꽂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이디야 커피 요즘에 꽂혀서, 이디야 커피 그 봉지 있잖아요. 이거를 3개를 타서 먹으면 적당히 진하고 커피 마시는 느낌이 들면서도 잠은 잘 와요. 뭐 심장 뛰는 것도 없고.
카페인 중독되면 몸에 안 좋다니까. 한번 끊어볼까 해서 먹고 있는데 굉장히 머리가 맑아요. 근데 커피 맛은 커피 맛대로 다 느끼고 있잖아. 커피 그냥 다이렉트로 마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라는 얘기를 진짜 괜찮은 사람 앞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은 얘는 어떨까요? 제 말에 지금 어떤 의도가 보이나요? 특히 괜찮은 사람일수록 흑심 가득한 눈빛을 엄청나게 받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뭐 자기한테 들이대다가 차였거나 자기 잘해주다가 나중에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말인데, 그거를 만나서도 그냥 해요. 커피 사러 갔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기하네요. 네. 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겠죠. 저도 어제 커피 사러 갔는데 이 얘기 들은 적 있다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디카페인 빨리 마시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디카페인 얘기만 계속하면 병신이죠. 그때그때 꽂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 흥미가 상대에게 느껴져요. 내 감정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예측 불가능성으로 봐요. 보통 사람이랑 다르다. 예로 뭐 생각을 한 것 중에, 실제로 제가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 제가 수강생한테 써먹으라고 했을 때도 괜찮았던 반응이, 오빠는 인기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안 꼬실 건데? 꼬실 수 있어도 안 꼬실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일부러 밀당한다는 의도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나 안 꼬실 건데? 오빠 인기 많으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거잖아. 그러면 나는 오빠랑 그냥 여사친으로 지내야지. 물론 그 얘기만 하면 정말 여사친이 되겠지만, 그 얘기도 하고 다른 스몰 토크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나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어요. 얘는 뭐지? 처음에는 이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 정도만 끌어올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는 아니고 물꼬를 틀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는 별 다른 거 안 했는데 왜 남자들이 저한테 호감을 보였었는지 알겠네요. 저분은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정말로 짓골리는 얘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런 캐릭터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그냥 진짜 막 하는 것 같고 진짜 생각 없어 보이는데, 왜 저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내가 좀 더 진중하고 진심인데. 근데 그런 진심이고 진중한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뻔하게 행동하고 너무나 예상 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진짜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주제라서 신나게 떠들었다는 게 함정. 맞아요. 저 진짜 디카페인에 꽂혀 있어요. 핵심은 일반적이지 않다 플러스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한다예요. 그러면 나를 점점 특별하게 느끼고 알아서 정이 듭니다. 저는 이걸 그래서 이제 방종 스타일, 뭐 속된 말로 이제 미친년처럼 구는 거다. 제정신 아니게 구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계산적인 사람은 별로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데, 이런 계산적인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인기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평가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잘난 사람들, 인기 많은 사람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겠죠. 오히려 계산적인 사람을 더 편애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꼬시기 위해서 혹은 자기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접근을 받았을까요? 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장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다가왔다가 열정이 식은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싫어도 다양한 인간군상을 결국엔 알게 돼요. 결국엔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닌 척하는 거에 점점 진저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그냥 앞뒤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사람은 계산적이다. 어차피 사람은 자기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중요해. 논리적으로 난 이런 거 원해. 솔직히 나 능력 있는 남자 좋아. 최소한 결혼은 능력 있는 사람이랑 해야지. 라고 당연한 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있잖아, 예전에 아나운서 중에서 두산 재벌 3세인가 2세인가랑 결혼한 사람 아시죠? 그 아나운서에 대한 어떤 짤이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남자들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다녔던 그런 게 있는데, 그때 돈 없는 남자도 괜찮나요? 했을 때 자기는 괜찮다, 사람만 좋으면 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재벌 3세랑 결혼했어. 여기에 남자들이 굉장히 앞뒤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알죠.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훨씬 더 괜찮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 오히려 특별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한테 give and take, 얻어갈 거 확실하게 얻어가는데 나는 너한테 이걸 줄 수 있어. 근데 너는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라는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달라라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난 이거 싫어. 그럼 난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넌 이걸 해줬으니까 나도 이걸 해줄게 라고, 남들은 그냥 안 해주던 거를 그냥 갑자기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원한다는 거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계산적이려면 확실하게 계산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형 물어보면 제 눈은 우주에 있고 제 이상형은 지구에 없습니다 해서 더 호감을 받는 거였군요. 맞아요.
아, 저 눈 안 높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진짜 너무 개재미없어요. 나는 뭐 그냥 마음 통하고 대화 통하는 사람이 좋더라.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 뭐 월 500 이상 뭐 월 1000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정적인 수입 플러스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좋은 수입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마인드가 어떤 자신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멋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본인 능력에서 자신감이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을 저는 원해요. 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어. 그러면은 오 하는 거죠. 야, 얘는 진짜 확실하네. 앞뒤가 안 다르네. 되게 투명하네. 근데 알 거 다 아네. 그래서 이제 연애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꼭 나는 서로가 그렇게 그런 거 일일이 따지지 않는 사랑이 좋아. 그냥 무한하게 서로를 위하는 사랑을 나는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뻔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뻔한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 그 외에는 절대 만날 수 없다. 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인기 있는 사람이랑 보통 사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은 다들 좀 포스가 있어요. 실제로 만나도 그렇고 그냥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행동도 그렇고 그 포스는 어디서 나올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거를 센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센 건 아닙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물 안에 개구리든 아니면 뭐 진짜 괜찮은 세계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각자가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보통 진짜 잘난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이 사람을 내 걸로 하고 싶기 때문에 점점 생각의 중심을 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사는 세계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솔직히 그 사람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이 사람의 세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한테 끌리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세계에 초대한다는 느낌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세계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 주변에서 내가 제일 후달리는 것 같은데? 너는 주변에 예쁘고 잘생긴 애들 많잖아. 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네가 왜 날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눅이 드냐 하면 자기 세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의 세계가 너무나 커 보이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자기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태도가 튀어나오니까 그 사람도 나를 평범하게밖에 안 보는 거고. 맞아요. 저도 제일 인기 많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지금 내 세계에 지금 집중하는 정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내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썸녀들이 있을 때 와이프 만나기 전이고 본의 아니게 썸녀 앞에서 영상 편집 그거를 한 40분 동안 그냥 앞에 세워놓고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데이트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노트북 펼쳐놓고 40분 동안 뻘쭘하게 세워놓고 핸드폰 하게 하고 난 40분 지난지도 몰랐어. 내 체감상 20분이야. 근데 집중하다 보면 40분이 지나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런 찬밥 취급 당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아, 와이프 옆에서도 했다. 와이프 만난 첫날에도 옆에 차에 앉혀놓고 미안 지금 내가 이걸 해줘야 편집자가 일을 하니까 40분 동안 노트북 펼쳐놓고 그래서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지금은 뭐 맨날 사무실 사니까 뭐 그럴 일 없지만 옛날엔 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제 영상도 편집해야 되고 유튜버니까 그 얘기를 지금도 와이프가 저한테 해요. 아이고 나 만났을 때 앞에서 편집하고 막 그랬잖아 오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이건 내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세계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오히려 뭐 집에 가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그냥 뻘쭘하게 있어줬어요. 정말 고맙고 미안하죠. 그건 당연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자리 내가 쏘고 그 다음에 더 잘해줘요. 근데 내 세계를 확실하게 계속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짜로 연출해봤자 어차피 나중에 탈로가 날 거니까. 근데 전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들이 다 기다려주고 오히려 그 후에 저한테 호감을 더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내 세계에 너를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남편도 제가 제 취미할 때 제일 신기하고 귀여워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와이프가 요즘에 이제 인스타로 릴스 올리거든요. 그 원어민 영어 강사로.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자기가 막 연기하고 자기가 컨텐츠 짜고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이미 익숙한 내 와이프지만
한 번 더 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세계가 확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와이프 릴스가 이렇게 뜨면은 나도 모르게 바로 눌러서 계속 보게 되고, 내 와이프인데 내가 덕질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 세계는 항상 지키셔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인데, 제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그때 내 기분에 따라서 좀 계산적인 모습, 어차피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잖아, 아닌 척하지만 그 어차피 계산하는 모습 그냥 그대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세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걸 지키고 자기 확신을 유지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